먼저 내부자들 헤르메스 스탁의 김수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둘이 하니까 오붓하고 좋죠? 네,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를 3거래일째 이어가고 있으니까 과연 이제는 다운이 말고 좀 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김수은 팀장의 먼저 시장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인가요, 업인가요? 다운입니다. 자막도 안 준대요. 네. 네, 다운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면은 사실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네. 종목수가 굉장히 많고 그쵸.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이 조선내화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보다는 네. 품절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아, 그럼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 이런 움직임은 사실 시장이 그닥 좋은 성격은 아닌 거잖아요. 네, 뭐 품절주가 움직이면 보통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네.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 자체도 그렇게까지 좋다고 볼 수가 없겠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상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눈치 보기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 중에서도 어떤 특정 주도 섹터가 있다기보다는 개별 모멘텀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일정적으로 봤을 때 파월이 21일 그리고 22일에 미국 의회에 출석해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쵸. 이런 부분들까지도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이번 주에는 뭐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해외 관련한 시장 움직임이나 굵직한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만 시장에 왜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갈까에 대해서 의구심만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올랐던 데 따른 쉬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로 생각을 해도 되고 실제 시장에서 수급이 너무나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도 그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삼성전자 하락세,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반면 코스닥에서는 1, 2위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나마 1% 이상 상승해 보이면서 코스닥의 지수 자체의 하락폭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각 특징주 하나씩 확인해 볼 텐데 그 전에 저희 또 생방송 바로 오늘 함께해 주실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서 오세요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종목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장 또 블록딜 소식과 함께 하락하고 있는 두산밥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블록딜을 딛고 향후에는 괜찮아질지 아니면 이 블록딜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은 옵니다. 다행입니다. 이 두산밥켓이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분의 5%, 500만 주를 시간에 블록딜을 했다. 오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건 단기적인 악재로 털고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5% 정도 매각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뭐 SMR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우선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게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마켓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매도를 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선 실적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눌림목 매수를 하는 구간은 맞긴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두산마켓이 가지고 있는 뭐 실적이라든지 특히 미국 쪽에서의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추이를 지켜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우선 주요 이평선이 깨졌습니다. 21선 아래로 내려왔다 보니까 좀 이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나온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건설기계 쪽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위치 에너지가 좀 낮은 진성 TC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산마켓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러한 악재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을 모멘텀으로 한 이 기업의 매력도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지금 당장 매수에서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대안으로는 또 진성T 씨 말씀해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도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좀 단기적으로도 금방 또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격대는 5만 원 초반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조금 이제 아쉬운, 그러니까 5만 5천 원 애매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가격대로 봤을 때 이제 수급을 보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500억인데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 PER 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포워드도 계산했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10만 원을 갈 수 있는 펀더멘탈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주주가 51% 들고 있다 5%를 팔았고 연기금이 7%에다가 외국인이 35%면 기관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개인들보다는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량의 5%의 수량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시 나눠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5만 원 초반까지 기다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적극 매수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네. 경기는 활성화되고 있고 세계 경기의 활성화는 이제 어제 저녁에 보면 주택 경기의 활성화 수치도 나왔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주택을 이제 새로 짓는 착공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라든가 이제 중동에서도 건설 붐이 있고 우리나라만 조금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건설 붐을 위해서 증시 부양,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마켓의 눌림목 매수는 현재 시점부터 분할 매수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두산마켓 주주분들은 아니 무슨 더 여기서 눌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또 신규로 두산마켓 많이 올랐는데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 건가 하시는 분들은 또 가격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마켓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종목 또 다른 하락주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CJ, CGV 오늘장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현재도 17%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지지부진했었던 주가고 오늘은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계획을 밝힌 이후에 주가는 더 밀려나고 있습니다. CJ, CGV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일까요? OX 팻말 들어주세요. 아쉽습니다. 미래 공간 사업자로 거듭나겠다. 그리고 일단 뭐 유상증자나 현물출자 해서 총 한 1조 원 규모 중에 일부는 빚 갚는 데 쓰겠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졌고요. 지금 사실 영화를 두 분이 언제 혹시 영화관 가서 보셨어요? 저는 범죄도시 최근에 봤었는데 보셨어요? 네, 사실 뭐 점. 콘텐츠주가 범죄도시가 좀 흥행을 하면은 네. 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좀 뉴는 역부족이었던 것 괜찮잖아요. 같아요. 뉴는 그래도 조금 올라왔잖아요. 일단 뭐 개별 종목단에서는 긍정적이긴 네. 한데 제가 최근에 콘텐츠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봤었지만 말을 하기가 조금 그랬던 게 사실상 콘텐츠주들이 어떤 콘텐츠가 공개가 되고 네. 그리고 얼마나 화제성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좀 기대를 했었던 게 사냥개들이 넷플릭스 쪽에서 1위를 했어요. 오. 이런 좀 재밌다는 흥행 좀 말이 많아서 네. 주말에 봤었는데 저는 재미가 많이 김시현 없더라고요. 팀장님의 우선 성격은 개인적으로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죠. 제 취향은 그렇게 아니다. 그거를 보게 됐을 때 콘텐츠주들 특성이 네. 대부분이 재밌어야 됩니다. 우선, 대다수가? 네, 대다수가. 어. 그러니까 뭐 오징어 우리 게임 뭐 엄마도 이런 좋아를 것처럼. 해야 되고 우리 오빠도 좋아해야 되고 우영우처럼. 옆집 아저씨도 좋아해야 되고 네. 그런 수준으로 콘텐츠주가 굉장히 흥행을 해야지 콘텐츠주가 뭐 연이어서 랠리를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주들은 좀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하반기 기대작을 가지고 있는 무빙이라든지 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저가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CGV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영화값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됐을 때 보통 뭐 데이트를 한다던가 혹은 친구랑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은데 뭐 데이트를 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두 명이서 간다면 한 17,000원, 17,000원에다가 또 팝콘도 먹어야 되잖아요. 계산하면은 뭐 돈 한 7, 8만 원 깨지는 거는 금방이죠.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영화를 볼 때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됩니다. 어떻게 뭐 할인받고 뭐 이런 뭐 거요? 할인보다는 이 영화가 얼마나 블록버스터인지, 이 얼마나 긴지. 재미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네. 따지다 보니까 사실상 영화관에 방문을 하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그 뭐 실제로 좀 우리 부모님 예를 들자면 네. 범죄도시가 요즘 인기가 많대라고 해도 그 곧 OTT에 나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리고 OTT를 뭐 하면은 보통 월 10,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쵸. TV로 그냥 편하게 보시는 네, 거죠. 그냥 TV로 이제 편하게 집에서 보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영화관 관련했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네네. 더딜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금 CGV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적이 안 좋은 구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CGCJV 같은 이런 영화관 사업은 영화 티켓으로 돈 번다기보다는 그런 부가적인 팝콘 판매나 이런 F&B로 돈을 버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 비중이.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2, 3년 동안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것을 중단하자 그다음부터는 안 먹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 못 가자 집에서 봤던 그 습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과연 이번에 미래공간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라는 그 야심찬 포부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가 아직은 그려지지 않는데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께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력이 눈앞에 안 보이시는 거죠? 한번 월봉을 봤는데 와 2016년부터 우하향했던 그 선들. 이전부터 좀 안 좋았네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부채비율을 봤더니 3조가 넘어가고 지금 자본금 대비 이제 너무 높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 증자를 5,700억의 증자를 하고 그러니까 100% 유상 증자를 하는 것 자체도 안 좋은데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TV 보는 거랑 극장에 가서 보는 거랑 달랐거든요. 왜냐하면 대화면인데 최근에 집에서 뭐 85인치 TV를 보거나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제 빔 프로젝트 많이 사줘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영화관 가는 것처럼 음향 시설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런 이슈 뭐 이제 이런 이제 극장을 가야 될 이슈도 없고 또 그런 이제 금방 또 이제 OTT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이제 어떤 이제 월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부채 비율이 3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바닥권에서 눌림목에서 이제 반발 매수성 잠깐의 단기적인 대응을 가능했지만 네. 중장기 매매로는 약간은 다른 업종을 찾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CJ CGV가 사실 영화만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OTT 쪽으로 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엔터사와 좀 결혈을 맺고 콘서트 같은 거 콘서트는 우리 좀 대화화면으로 보고 뭔가 실황처럼 좀 소리도 잘 듣고 싶잖아요. 집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 다 같이 보는 게 뭔가 좀 재밌고 이런 스포츠 경기나 엔터 관련해서 콘서트 이런 것들을 상영을 하면 어떨까? 아미분들 만약에 BTS 하면 제 기억 속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절 때 온라인 콘서트 함께 그 영화관 가서 네, 영화관 네. 영화관 쪽에서 또 이제 그런 응원을 따로 하는 그런 관이 따로 있다고 네네.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상 그런 비중 같은 경우에 사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가 매일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 특수한 경우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CGV를 비롯했을 때 이 회사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근본은 아무래도 영화 쪽이다 보니까 다른 부가적인 요소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수익에 좀 긍정적인 요소는 갈 수 네네.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 물론 2차 전지 쪽으로 부각이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회사의 근본은 무엇이냐라고 철강이었죠? 보면 철강입니다. 매출의 약 50%가 네. 철강 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을 더 해봤을 때 네. 영화관 사업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나올 수 있는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 그 이하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네네. 사실 저가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매력적인 구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불구하고 많다. 지금 당장 이 구간에 진입을 해야 할까는 네. 머릿속에 좀 의무심이 남아 있습니다. 자, 미래 공간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이번 포부가 과연 어떻게 그려지게 될지는 저는 사실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혀야지만 또 기업의 실적과 함께 주가도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봐서는 조금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CJ, CGV 같은 영화 관련한 기업들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업은 흥하해운 보겠습니다. 어제도 급등했고요. 오늘도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 그리고 오늘 뭐 해운주뿐만 아니라 조선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흥하해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네, X 의견 두 분 모두 주셨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흥하해운 요새 왜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는 뭐 미중 간에 뭔가 이제 좀 손잡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덜 올랐던 경기 민간주 이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 뭐 더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없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이제 흥하해운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잘 움직였고 이제 해운 관련주 중에 가장 시총이 작은 회사인데 다행히 작년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제표가 좀 좋아진 거 이제 300억 정도 흑자가 났고 올해 1분기도 이제 흑자가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소형 해운사 중에 이제 HMM이 이제 상승 후에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동안 흑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외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급등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면 세계 물류가 좋아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운수 참고를 하는 흥하해운도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선침의 형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단기 대응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흥하해운 얘기 그러면 말고 조선주 얘기를 해볼까요? 해운주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도 왜 그러지? 뭐지? 이렇게 하는 의구심이 좀 많고 의아함이 많기 때문에 조선주도 오늘 좀 같이 오르잖아요. 네, 조선주는 언제나 오 의견을 드리고 언제나 있는데 오. 네, 언제나 오. 우리 저번에 탑픽 종목이 뭐였죠? 우리 김신 팀장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던 항상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HSD 엔진을 봤었는데 네. 일단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주 쪽에서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발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좀 덜 오르기도 했었고 특히 뭐 4사 쪽으로 보게 된다면 현대미포조선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우리 조선주 이어서 오늘 한국전력의 주가가 또 흔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0.85%, 사실 장중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여가고 있어서 좀 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전기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뭐 많은 국민분들이 엄청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동결이 됐습니다. 이거 한국전력은 그러면 언제 실적이 좋아지게 될지가 저는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의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팻말 준비되셨나요? 들어주시죠. 자, 세모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세모 의견의 이유는 뭐 추가적인 전기 가격의 인상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결국에는 있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사실은 뭐 긴 흐름상 이게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상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동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소비 전력이 단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10원, 20원 올리면은 이제 금방 흑자가 들어서겠지만은 또 흑자가 많이 나면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흑자를 내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0조에서 20조 정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도 아닌 그냥 뭐 채권 형태의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매매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은 파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적자가 나더라도 수급에 의해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락도 하지 않고 뭐 상승도 하지 않는 그냥 뭐 횡보 종목이기 때문에 딱히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관심권 바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권 바뀌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전기 요금의 인상이 단행이 된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 뭐 전기 사용, 그다음에 전기차의 어떤 수요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풍력이라든가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단가가, 개발 단가가 이제 발전 단가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거에 이제 적자 났던 이유가 사실은 무슨 발전 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력의 안정화에 의해서 그 석탄 발전이라든가 그 LNG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자재가 올라오면서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LNG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적자인데, 최근에 석탄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석유 가격도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발전 여기 단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무제표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원자력과 더불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석탄의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 단가의 안정 속에서 재무제표는 흑자로 돌아선다면 뭐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는 적자 축소, 그러면서 상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한국전력 요금 동결. 그런데 주가는 사실 보면은 요금 인상할 때도 막 그렇게 유의미하게 오르질 않았어가지고 이번 동결 때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거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적자가 좀 워낙 많았었다 그쵸. 보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실제로 보면은 뭐 적자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가 21년에는 5조, 그리고 22년에는 32조.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조가 넘는 영업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기 요금을 좀 인상을 해도 아직까지 부족하다. 좀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그게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물가도 잡아야 할 필요도 있고,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라면값 인상. 인하. 네. 인하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눈치 보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인상이 그렇게까지 쉽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보니까 사실 뭐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가격대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저는 지금 시장 같은 관점에서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다른 종목을 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탄력적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히든 섹터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먼저 김순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히든 섹터 뭘까요? 네, 저는 엔터 쪽을 보고 있는데 엔터. 네, 제가 뭐 엔터 산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실적도 계속해서 레벨업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BTS라든지 트와이스라든지 기존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고 있던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아이돌,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돌들이 그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된 그런 그룹이다 보니까 실제로 신인 IP가 더해지면서 실적은 계속해서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 저는 하반기에는 미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JYP로 예를 좀 들어보자면 하반기에 A2K 프로젝트가 자체 유튜브에서 좀 공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베이비 몬스터처럼 흥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거에 따라서 엔터 쪽에 대한 모멘텀은 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쭉 뭐 다양한 모멘텀 말씀해 주셨는데 탑픽으로 꼽으신 종목은 약간 생경한 종목인데 잘 오셨어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이 종목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알려주시죠. 네, RBW라는 종목을 가지고 네. 왔는데 좀 주의 딱지, 그러니까 전거래일에 급등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서 주의를 좀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 잉여금이 약 600억 원 수준인데 PBR로 따지자면 2배 수준이거든요. 엔더사 중에서 2배 수준인 기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1대2 무상증자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도 전년 대비했을 때 뭐 2배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엔터 쪽에서 좀 중요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음반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IP 쪽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보고 있는데 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사업 구조 자체는 JYP랑 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그러니까 피프티. 아, 피프티. 조금 헷갈렸습니다. 몰라가지고 저도 서포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피프티는 들어봤죠. 예. 네, 자회사 글로벌 마케팅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최애 종목 중에 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오늘 김시은 팀장도 탑픽 종목으로 IBW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또 조기준 매니저님은 잠시 이어지는 코너를 통해서 히든 섹터 종목 골라드릴 테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내부자들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그리고 MB모드 조기준 매니저는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